네, 오늘 유은혜 교육부 총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번 발표의 배경과 또 앞으로의 방역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단계적인 이행 방안 세부적으로 좀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마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골자, 배경의 네. 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 3학기 정도를 온전하게 학교를 이제 가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 정서적인 면, 사회성의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결손의 확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이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에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밝혔고요. 2학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저희 학교 전면 등교는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이 되고 그 과정에서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또 방학 때도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점검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9월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 만약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원격 수업으로 뭐 전환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대로 등교를 합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대응의 경험이 없었을 때는 학교에서 한 명만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학기 정도의 학교 수업 운영이라든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사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문가들이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밀접 접촉자의 범위라든가 원격 수업을 전환해야 되는 학교급 뭐 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질병청하고 이제 방역 당국하고 저희가 그런 지침들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방침에 대한 지침을 보완해서 7월 초경에 학교에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걱정들이 근데 당연히 있겠죠. 이제 뭐 교내 밀집도에 대한 걱정, 과밀 학급, 과대 학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대책이 또 어떤 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가장 많고요. 저희가 이제 1,000명 미만인 경우에 전면 등교를 하지만 지역 감염이 갑자기 확산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전면 등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은 그래도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요. 유치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이제 등교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학교에 보면 이제 특별 교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서 이제 분반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 임시 모듈러 이동형 교사가 있습니다. 교실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시급하게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좀 즉각적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제도 개선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7월 중에는 이제 교육 회복과 관련된 종합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때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급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준비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면 등교를 하면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급식입니다. 마스크를 벗는 공간이 급식실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림막이 되어 있지만 모든 이제 식당에 아이들 먹는 급식실에 가림막을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급식 지도를 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전체가 다 와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조리 시간도 길어지고 급식 시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번갈아서 교체될 때마다 소독도 그때그때 해야 되거든요. 자리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그 급식 방역 인력의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조리 시간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도 방학 동안에 좀 전수 검진을 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방학 기간 동안에 급식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방역 체계,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인데 교직원이나 학생 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고3 외에는 이제 학생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금 약간의 한계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18세 미만의 연령층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고요. 지금은 18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방역 당국의 어떤 검토와 판단이 있은 이후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네. 학생들은 그렇지만 학원 종사자분들도 우선 접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학원에서 이제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질병청에는 학원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을 우선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의 입장에서는 이제 9월까지는 예.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1차 접종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부처에서 이제 우선 접종 필수 인력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도 그게 곧바로 반영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예체능, 비말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그런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협의를 계속 질병청이랑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빨리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이제 교육부도 따라 움직일 텐데요. 자,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뭐 마찬가지로 학습적인 뭐 측면이나 네. 사회관계 등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뭐 대학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접종 요구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의 필수 인력, 이제 기숙사나 뭐 방역을 지원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곧 9월부터 수시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해서 계속 이제 좀 최소한의 규모라도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과 대학의 학생들도 실험 실습이나 꼭 대면 수업이 필요한 수업도 지금까지는 이제 대면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연계했을 때 대학도 대면 수업, 대면 활동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 대학 교육협의회, 대교협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그 대학의 대면 활동 예.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코로나로 지금 비대면 수업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뭐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중고와 관련해서는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라고 해서요. 예. 기초 학습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라든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학습만이 아니라 이제 정서 심리적인 전문가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래 집단의 어떤 그 체험 활동이랄까요? 이런 이제 대면 활동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초중고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회복 종합 방안으로 7월 중에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학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전문대생들은 이제 2년
학교 다니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는 사실 취업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지원해야 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비대면 수업들 또 원격 수업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고 질도 개선이 돼 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지원해야 되고 해서 이런 대학과 관련된 전문 대학의 지원 방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도 전면 등교 또 대면 수업 확대와 병행해서 그 필요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학습 결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정서 불안 이제 이런 사회성 부족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실제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요구 이제 필요성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장관님? 저희가 이제 이런 결손을 확인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공통으로 이제 겪고 있는 과제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지금 겪고 있는 결손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누적돼서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제 지금 OECD나 전 세계의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교 수업을 이제 전면 등교를 빠르게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만 온전하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가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학생들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좀 맞춤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지원이 필요한지를 빨리 진단하고 분석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학습이든 아니면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지원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도교육청별로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교육회복종합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부분들은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2학기 전면 등교 소식을 반기는 분들도 많겠지만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철저하게 방역 준비를 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해서 아이들이 2학기 때에는 좀 더 이 전면적인 등교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결손의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이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처이고 당국이다 보니까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말 책임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힘드시고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돼 올 수 있었던 것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이었고 그분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 부모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 참 그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학교 다니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열리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제 이런 단계적 이행 방안이 좀 잘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